안녕하십니까. 우리 22년 10월 5일인데요.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통독하는 14번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1강부터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올린 동영상들을 각 주제 제목별로 볼 때 1강부터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한 번 시청해 가지고는 다 몰라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급하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기초부터 찾아서 보십시오. 근데 이러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낭독이 돼야 돼요. 글자 보고 소리 내서 읽는 거. 그거를 절대로 주력해서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문법육은 꼬랑지건 몸뚱아니건 그런 거 빨랑해서 갖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글자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놓고 우리 소리로 소리가 나도록 읽는 그런데 아주 확신과 재미가 날 때까지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올려놓은 것 보고도 하지만 원어 성경 자체를 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어 성경도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전통 본문이라고 하는 것에 속한 거, 종교개혁자들이 쓴 그 본문을 찾아서 그걸 들이 낭독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 내고 읽는 방법도 다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같은 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신이 생기도록 다양한 문장을 볼 수 있도록 실전해야 되니까 성경책 자체 가운데서 모세오경, 사복음서 그것만이라도 정말 전심전력해서 아예 죽기 내기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연말을 하시면 그 다음 제 동영상에 팍팍 들어올 겁니다. 기초 되신 분들이 이제 이 통독을 하는데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요령껏 하는 거지 따지고 자시고 빠른 시간 안에 100줄 보는 게 낫지 똑같은 시간에 한 줄 보면 말짱황해요. 그렇다고 건성으로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 읽기 성경 내 낭독에 내가 세계 최강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낭독에 대해서는 낭독하다 보게 되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건 또 어떻게 읽자는 그런 고민거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거대로 고민하면서 쭉쭉쭉쭉 새로운 문장을 많이 소리내서 우리 입에 힘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글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겁먹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오늘날 그 외국어 공부에 주눅 드는 것도 다 타파해버리니까 문법이고 언어 리론 다 떠나서 그냥 읽기가 그냥 돼야 돼요. 큰 소리로 읽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정확하게 대충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하고 그 다음 글자 보고 또 그거 되면 두 글자 두 단어를 또 되게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이런 기본을 놓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셔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규칙 있게 아주 올인 완전히 마니아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많은 분량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많은 분량 나가고 싶어지고 나가게 되죠. 그 정도 가지고 마태복음 하나 창세기 하나만 읽어도 세계 최고의 낭독자가 될 겁니다. 아직 뜻을 모르고 해석을 안 해보고 경험이 적으니까 마음같이 되진 않아도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작곡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저거 내가 배운 거랑 다르니 뭐니 그런 것 따지면 그만 두십시오. 저는 하여간에 세상 보편한 일반 방식을 총동원하면서 플러스 알파 제 방식이 있다고요. 누구만큼 책을 받고 누구만큼 고민한 그런 공부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괜히 가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그냥 이거 추천도 그냥 좋음 중에 아니고 나쁨 이렇게 하는 자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 다 자기 속 사정이 있겠죠. 조용히 물러가면 되는 거지.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처음 나온 단어 실전형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데, 악시네, 덴드론, 케이타이, 칼론, 에크, 코프테타이, 발레타이. 예. 에데는 뭐 이미, 악시네는 도끼, 덴드론은 나무, 케이타는 놓여있다, 칼론 좋다, 에크, 코프테 잘라 팽개친다. 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3장 10절을. 에데데카이헤 악신의 프로스텐 리잔 톤 덴드론 케이타이 파는 덴드론 메 포윤 가르폰 칼론 에크코프트타이 가이 에이스 비르 발레타이. 조금 늦습니까? 좀 더 빨리 읽어요? 천천히. 에데데카이헤 악신의 프로스텐 리잔 톤 덴드론 케이타이 판, 은, 덴드론, 메, 포이, 운, 카르폰, 칼론, 에크, 코프테타이, 카이, 에이스, 피르, 발레타이. 예, 그렇게 끊어 읽어봤습니다. 에데, 이미. 이게 왜 한글에 이미 벌써일까? 이게 데, 요게 긴 에타니까 길게 읽는 거예요. 에데, 이 낭독이 벌써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지만 않았지. 근데 이걸 건성으로 그냥 에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뜻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 읽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다 모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잘 읽고 못 읽고가 아니라 정석대로 읽어야죠. 소리의 흐름을 따라서, 또한 헬레말의 특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보편한 특성, 헬레말의 특성. 특히 이건 계시문자이기 때문에 세상 읽기로는 되질 않아요. 성경 고유의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떤 언어관을 지니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네 사명이 뭐냐? 이때가 어떤 때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점점 집어넣으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악상들, 뭐 장단이건 액센트건 아그먼트건 뭐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일단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절대는 아닌데 그거 한번 흉내낸 사람은 따라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나중에 이런 걸 다 떠나버려야 돼요. 글자만 남아야 돼. 글자. 자모, 알파벳 글자만 남아야 돼요. 이 띄어쓰기도 넘어서야 되고 문법 영어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글자를 통해서 그 무한한 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세상 언어관이 어쨌든 또 말씨를 아주 잘하고 말을 또 잘 못하든 그런 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미, 대랑 임이랑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이 번역의 한계 또는 번역의 특성. 헬렌말로 이렇게 에데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이제 이미 그러면 이게 더 헬렌말로는 담을 수 없는 원어 글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번역 글자가 더 풍부한 것이 이렇게 전달되면 좋은 거. 이건 우리나라 결의에게만 두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영을 펴줬고 헬렌말은 물론 1차 헬렌말 쓰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지라도 누구나 다 이것을 배워야 되니까 후대 딴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말이 아닌 계시를 기록한 특수 문자로서 성경 문자는 대단한 보편성을 지니는 쪽으로 성령님께서 뭔가 기록자들을 감화하셔가지고 주장하신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 자체를 공부하는데 우리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독일 아이들은 독일말 가지고 하고 소련 아이들은 소련말 가지고 하는데 그 각각 말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담아주신 언어 문자는 없는데 보편하고도 모든 거 가장 뛰어나게 충분히 담은 문자가 우리 배달 문자예요. 정음. 정음의 체계가 언문에 녹아있고 한문 소리에 글자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최고 문자예요. 최고 문자. 그러면 원문에 대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이걸 삼켜가지고 원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해석의 방도로 우리말을 고쳐주시고 써주시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어려운 소리예요. 제가 이 자체 해석, 자체 설명보다 중간중간 잔소리 내지는 뭐 맛배기식으로 슬쩍슬쩍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제 뜻을 잘 소화해서 저보다 더 엄청나게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이거 배워서 써먹고 이거 좀 알라는데 조급해가지고 급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중간중간에 감초같이 하는 말, 간접으로 막 독려하는 말, 뭐 제 개인 경험담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 하더라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요 문맥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나, 그런 걸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빠뜨리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1강부터 들으셔야 돼요. 오늘 14강째라고요. 건너뛰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진주를 놓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강부터 1강을 한 번 들었다고 다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끝이 있냐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저도 지금도 배우는 만년 학생 중에 한 명인데 말입니다. 공부의 원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공부의 자세가 뭐냐? 공부의 방법이 뭐냐? 공부의 목적이 뭐냐? 오늘날은 과연 어떻게 이런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원문 공부를 어떻게 하는 때인가? 그런 것들을 마음의 생각을 지니고 진지하게, 힘차게, 즐겁게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에대 이것도 벌써 파괴된 음절이잖아요. 남자가 안 나오고 에라는 여자가 앞에 나오니 불완전 발음이요. 이게 불완전 뜻이고 누가 망가뜨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나오면 이제 안정적인데 이렇게 헬레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고, 근데 구약 문자 같은 경우는 아랍 문자는 전부 다 자음밖에 또 없지만 자음이 나온다고요 앞에. 그러니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차이가 커요. 뒷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약 문자 가지고 구약 문자를 망가뜨리고 도와준다는 이름 아래 또 구약 문자를 잘 모르는 채로 또 신약 문자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각각 아주 갖가지로 부지기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선생은 드물어요. 싹군들이 널려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다고 성경은 옛날에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여도 양탈을 쓴 건 아닌지, 저럴싸하게 보여도 광명의 천사 꼴을 하고 속이고 슬며시 슬쩍 은근슬쩍 들어온 자는 아닌지,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비비 꼬고 짬뽕으로 만들어서 버무려 뿌리는 건 아닌지, 그런 방면에 일단 예리하게 갖춰야 돼. 물론 사상권 누구를 뭐 의심하고 들어간다거나 무조건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그만큼 오늘날 희귀해요. 어느 때나 그러했지만 성경 계시 사건들 속에서 계시기관 중심으로 당대 교회들을 보면은 진리를 올바로 추구하는 사람은 소수 내지 극소수예요. 오늘날은 배교가 너무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때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똑바로 기초부터 첫걸음부터 똑바로 배우는 일들을 찾기 어렵고 그런 선생도 드뭅니다. 큰일 났어요. 아무튼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아주 양념으로 들으시면 된다면 이미 문장 제일 처음에 원래 헬레말 같은 경우는 명사로 주어가 나오잖아요. 주어 바로 된 동사 오는 게 그게 바로 정식 어순인데 이건 벌써 이미자가 나와서 이게 대빵 세요 이게. 이미.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이거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헬렌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대자가 나와요. 대자 자체가 세요. 바로 앞에 거랑 직결되면서 앞에 거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앞에 거랑 정반대 성격을 띠건 앞에 거를 계승해서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것, 힘주지 않은 것을 더 힘주건 하는 게 대자니까 이걸 알려면은 구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구절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대를 보면 다시 멈춰서 앞절 한번 음미하고 사색해보고 정리해보고 이 말씀에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체로 일단 그런 대로 했어요. 번역의 원리. 외국어 한 글자는 우리말 한 글자로 한다 하는 걸 대원칙 삼아야 돼. 물론 그게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일단 하는 거예요. 우리말과 좀 차이가 날지라도 좀 애매할지라도 그렇게 놔야 나중 다 그게 기가 막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중요해. 일단 소리. 여기 소리는 하나잖아요. 에대 뜻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 한 가지로 번역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직설로 말한다면 대. 근데 이건 아주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 이건 에덴이 이제 어떤 그 때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된 이건 범위가 큰 말이에요. 에대의 범위보다 대범위가 좀 더 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자리에 있지만 강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워낙 세니까 두 번째 자리에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 기내자니까 대, 여기 이거는 에큐트에서 다음이랑 묶어라 해서 소프라노 요렇게 꼽으리는 건 엘토 좀 멈춰라. 에대대 에대 이건 긴 대고 이건 짧은 대니까 에대대 그렇죠. 그 소리로다가 에대대 빨랑하면 뭐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에대대 해도 됐겠지만 이 헬레말 모음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애는 뭐고 애는 뭐겠어요. 모음 낱말을 만들지 못하니까 장음 단음 해서 그냥 몇 개 더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냥 애가 애고 뭐 오가 오죠. 그다음에 카이자가 있어요. 대가 제일 큰 접속사 이쪽 덩어리랑 그다음 절 덩어리를 연결시키는 관련된 대가 큰 말이고 그 뒤에 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 대 안에 이 여기에 쏠려서 그 뒤에 나오는 낱말 주로 이제 명사류가 되겠죠. 요 말 자체에 붙어 있는 거로 봐야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강조해 주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그런데 또 뭐뭐 이렇게 요걸 묶어야 되니까 또 뭐뭐 또는 우리식으로 하면 고 도끼 도 그렇죠. 도끼 가가 아니라 도끼 도로 하겠죠. 그럼 벌써 이게 어순이 달라졌기 때문에 뉘앙스가 떨어지니까 이건 그대로 어순대로 하는 거죠. 또 고 악신해가 악신해 악신해에서 이게 자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이중자음이라고 그래요. 이중모음처럼 복모음은 이거 복자음인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카파, 시그마 이런 낱말이 없나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묶어서 이렇게 한 단어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카파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고 시그마를 이런 식으로 엄용을 한 거예요. 조잡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갖다가 적는 섭리를 발휘하셨어요. 악신에 이거 이제 영어시라면 이렇게 되겠죠. X자를 쓰겠죠. X. X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표시를 해요. 단어가 그래. 악시오스 뭐 악시 그 도끼가 자 그럼 이미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도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자가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겠죠. 그렇죠. 또 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강조, 해 악신에 대한 강조예요. 이게 에덴은 도치의 강조, 대자체는 접속의 강조, 카이자는 해 악신해를 힘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이게 프로스라는 말 나오면은 말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른바 낱말덩어리, 뭐 구라고 하죠. 구. 프로스 그래서 이 말덩어리 되게 명사들이 뒤따라 나오고 주대가 되기 때문에 텐이에요. 텐은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알잖아요. 타우라고 하는 이 관사인데 N자는 명사류니까 이렇게 써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막 다가가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떠났어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향해서 간다 이거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면서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과정 중에 뭐 절반은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볼 때는 멀리서 오는 애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여기서 보는 거냐 여기서 쓴 거냐 그걸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도 원문을 보되 똑바로 봐야 돼요. 소리올리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 국물도 없어요. 왜? 이 헬렌 말이 특히 막 어근이 다 망가져 있고 모음도 몇 개밖에 없고 자음도 뭐 몇 개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짬뽕 글자예요. 알파벳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러 시간을 걸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른바 세상 애들이 헬레니즘의 아주 모든 것을 기록하는 원소라 그러는데 우스꽝스럽기 한량 없습니다. 헬라 문학, 헬라 철학 다 그냥 뻥꾸라 같은 소리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은총으로 우리가 살필 수는 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지만 뭐 넓게 말해서 뭐 세상 일반 진리 아니에요. 그거 다 고대 철학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 비정상적인 기행들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플라토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상상의 날개에 전설 따라 삼천리 너무 많은 것들을 후대 버무려나고 섞어놔가지고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까지가 당사자들의 사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그 즈음에 이제 헬렌 말이 뭐 정리됐다. 문법이 됐건 뭐 리론이 됐건 됐다 뭐 이렇게 썰들이 있는데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건 서양 아이들 이야기뿐이에요.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프로스에 여기서 프루 피랑 루가 이게 어느 만큼 이제 거리 간격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피가 앞에 나오고 흐르러 물론 여기서의 지금 이게 모음이 빠져서 이게 뭐 페르를 쓰는지 포르를 쓰는지 파르를 쓰는지 뭐 푸르를 쓰는지 아에이오 피르를 쓰는지 쓰다 보게 되면 되게 아자랑 애자랑 오자를 주로 써요. 그리고 이제 위자나 이자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요. 발음도 그러하고 뭐. 자, 프로스 자 어디를 향하죠? 고거를 향하잖아요. 프로스 다음에 이게 사격이기 때문에 방향 움직임 과정 움직임이 이렇게 서려 있다는 그 맛을 보셔야 됩니다. 리자 이건 뿌럭 여기 흐리자는 왜 이런 거를 발음이 안 된다고 뭐 거기다 썼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것도 N자 안자가 똑같이 여성 사격이니까 T의 내용은 리즈 그 뿌럭지를 향하여 뿌럭지에게로 그렇죠? 도끼가 이제 주어잖아요. 물질인데 이게 뿌리를 향하는 거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뿌리를 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프로스 뿌리. 근데 여기 텐자를 붙인 거예요. 습관성이죠. 자, 근데 어떤 뿌리냐니까 톤. 명사 뒤에 이격을 쓰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 나무들의 그 뿌리. 이거 그 나무들을 쓰면 나무가 여러 그루를 말할 텐데 그 중에 어떤 한 그 뿌럭지를 말하네요. 뿌럭지를 자 악시네를 놓고 프로스라고 하는 말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악시네가 이렇게 지금 움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악신의 결과 어떻게 됐죠? K타이 놓여 있다. 이건 짧은 꼬랑지가 없고 중간 제기타라고 해서 대포낸 버브라고 하죠. K타이. 너무나 지저분합니까? 그럼 한번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해 악신의 주어잖아요. 요거는 이제 접속사 그다음 동사. 끝났잖아요. 이 문장. 동사가 그래서 핵심이에요. 동사는 결과니까. 해 악신해라고 하는 이 도끼가 악신해보다 도끼가 훨씬 우리한테는 어감이 팍 와 닿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때 도끼는 아주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여러 분야 또 각 개인이 부리는 말들을 우리가 그걸 알미 다 다양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을 평범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은 존중해야 돼요. 기본이야. 뭐 사람을 높인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조차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지 신자들 뒤에서만 하나님께서 봐주십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뭐가 잘났다고 믿음을 주시고 불신자들은 현재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마귀 새끼들입니까? 극단의 거짓 신자들이 대빵 많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못 봐요. 그런 전제가 잘못되면은 그 악신애가 그 나무들의 그 뿌럭지를 향해서 뿌럭지에게로 놓여 있다. 또 여기 판 깡그리가 운자는 앞부분의 결론이에요. 결론 1차 앞에 문장의 결론 또 전체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전체에 대한 결론은 앞에 초도에 나오죠. 운도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낱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위치에서 그러므로 모든 자를 설명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순이 자유로워요. 헬렌말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순주의에 낱말이나 말덩어리 어떤 위치 감각에 지나치게 빠지면 이게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칙, 기계, 문법인데 딴 나라 말을 잘 못하고 딴 나라 글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자유로워야 돼요. 뜻만 통하면 되지. 이게 안 되니까 미국 아이들은 막 어깨 올리고 손짓하고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말할 때 그런 거 일부러 합니까? 물론 어떤 좀 격정적인 사람들은 손발하면서 자기 이제 흥에 겨워가지고 뜻을 전달하게 되죠. 우리말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주 최고의 말이에요. 곱게, 단정하게, 알맞게, 뚜렷하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물론 높낮이 처음을 낮게 하고 뒤에를 높일 수 있고 처음에 올리고 뒤에를 낮게 하더라도 완전히 낮아서 들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생동감 있게 그렇게 표시하면 돼요. 우리말스럽게. 우리말을 미국말스럽게 하면 안 돼요. 나 밥 먹었습니다. 이게 우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밥 먹 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전에 제가 말했잖아. 어떤 최근에 이제 만난 미국 아이인데 우리말은 6개밖에 모른다.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해석 감사합니다. 아니 딴 사람보다는 잘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또 일본 말을 잘해가지고 일본 발음식으로 그 한글 낱말 몇 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게 더 아주 좋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발음을 우리말스럽게 정확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언어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미국말, 일본말, 그다음 한국말 조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맙다는 말의 또 뜻도 조금 풀어지니까 눈이 둥그러지더라고. 오 하면서 아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리를 잘 쫑긋하는 미국인은 발음이 정확해져요. 언어학을 했거나 안 했고 근데 그 소리를 정확하게 한다는 말은 이 문자 글자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왜 소리랑 글자가 다를까? 미국 말처럼 소리랑 글자가 다른 말도 없어요. 엉망진창이 물론 고유 문자 자체가 없는 족속도 많아요. 일본 아이들이나 중공 아이들은 자기네 본디 글자가 없습니다. 한문하느냐고 한자하느냐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정신들 바짝 차립시다 우리. 하도 그냥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사대주의 근성에 노예근성에 언어 주대가 상신된 줄 모르고 그런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거짓을 참으로 하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어둠의 권세가 속이는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모든 덴드론 아까 여기 나무라고 했잖아요. 모든 나무가 매 아니다. 포이운 그것들이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포이운 가르폰 열매를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모든 그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죠? 포이온. 이게 분사예요. 분사.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 만든다, 뭐 해낸다, 행한다. 포이에인자인데 그 뒤에 은자가 있어가지고 분사로 봐야 되죠? 예. 만들고 있지 않는 매. 이게 명령이나 뭐 가정법, 희구법, 부정사, 분사일 때는 이거 우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매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러니까 매가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동사 몸뚱아리로 된 무엇이다. 부정사, 분사 주로 뭐 명령도 있지만 만드는 거 늘 이렇게 만들지 않는 나무, 뭐를 좋은 열매. 이건 어떻게 되죠? 에크 바깥으로 코부터 뭐 충돌 자른다 이런 거 잘라 버려진다. 예. 진다. 수동태, 현재 수동. 그리고 에이스피로 이게 도치됐죠? 불 속으로. 에이스 이런 사격들은 꿈틀꿈틀하는 뉘앙스 상태를 꿈틀꿈틀하는 것을 강조하죠. 불 속으로 발레타이 그것이 여기 판 덴드론이 던져진다. 이것도 역시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아유 3장 10절밖에 못했어요. 30분 걸려가지고 한 절 해석했습니다. 이건 지금 좀 통독이라 좀 빨랑 나가야 되는데 서두로 한 10분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